이번 사연은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신 강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강인숙 할머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아들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 현서이는 여자친구를 몇 번 사귄 뒤로는 엄마, 난 진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결혼 같은 건 바라지도 말아요.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마음을 바꾼 여자라니 대체 어떤 아가씨일까 궁금했죠. 아가씨의 이름은 최하늘이었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현서이가 며칠 전부터 그날 꼭 시간을 비워놔야 한다고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아들의 여자친구, 아니 그걸 넘어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니 그 경험은 처음이라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현서이가 연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했는데 그 여자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 기대와 긴장감이 몰려왔죠. 약속 장소는 중심가의 카페였어요. 먼저 현서이랑 제가 도착해서 앉아 있었죠. 최하늘이가 오기 전에 현서이가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엄마, 최하늘이는 패션 디자이너야. 옷을 정말 잘 만들고 스타일도 남다른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야. 패션 디자이너라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화려하고 바쁘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평범한 집안과 잘 맞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들었지만 현서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드디어 최하늘이가 도착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서이가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최하늘이가 한눈에 들어왔죠. 아, 정말 세련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빛났고 옷차림은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 감각적이었어요. 적당한 폭의 검은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거기에 걸맞은 장신구까지 완벽한 스타일이었죠.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옷차림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최하늘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현서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최하늘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장단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확 풀렸죠.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데려오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최하늘이는 예의도 있고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며 답했어요. 반가워요. 현서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니 기쁘네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최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현서 씨 어머니를 뵙고 싶었는데요. 최하늘이는 손을 꼭 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먼저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른을 대할 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하늘이는 정말 다르더군요. 우리 현서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서이가 최하늘이의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최하늘이는 조금 말하기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결국 현서이의 자랑에 못 이겨 입을 열었죠. 들으신 것처럼 저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옷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그럼 오늘 입고 온 옷도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물으니 최하늘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어머님을 뵈러 오는 자리라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저는 최하늘이의 말에 정말 감탄했어요. 준비성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 아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냈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식사 내내 최하늘이와 현서이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긴 했어요.
최하늘이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쇼핑을 좋아해요. 백화점에 가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순간이 제일 짜릿하거든요. 그 말에 순간 걱정이 들었어요. 혹시 낭비벽이 있는 건 아닌가? 현서이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단은 티내지 않기로 했어요. 최하늘이가 실제로 얼마나 쇼핑하는지도 모르고 그 외의 다른 점들은 다 너무 좋았으니까요. 이후로 두 사람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예물 교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민이 생겼죠. 저는 패션이나 명품에 문외한이라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현서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현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영희랑 직접 백화점에 가보세요. 최하늘이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결국 저는 최하늘이와 백화점에 가기로 했어요. 최하늘이는 고맙다고 어머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고 말했어요. 정말 싹싹한 아이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됐답니다. 최하늘이와 약속을 확정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때는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예비 며느리와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긴장감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불안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하늘이와의 만남이 뭔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전조를 느꼈던 거죠. 최하늘이와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기분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저는 보통 아침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날은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아프고 눈도 뻑뻑했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죠. 최하늘이가 차로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11시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최하늘이가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차로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차를 타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최하늘이가 집 앞에 도착해 창문을 내리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안전벨트를 매면서 속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자라고 다짐하며 출발했죠.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두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잡게 되었어요. 최하늘이의 운전은 정말 겁이 없었어요. 좋게 말하면 담대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했죠. 급정거와 급브레이크는 기본이었고 계속 전화 받느라 산만하게 행동하면서 도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최하늘아, 다 좋은데 일단 앞을 보면서 천천히 차를 몰면 안 되겠니? 제가 무서워서 한 말인데 최하늘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맨날 이렇게 다녀도 사고 난 적 없어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하지만 차는 마치 도로 위에서 레이싱을 하듯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달렸고 심장은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 불안해서 몇 번이나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말을 했는데 또 하는 건 서로 민망해질까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최하늘이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앞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 순간 진짜 사고 날 뻔했죠. 깜짝 놀라서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최하늘이를 보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이 아이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더 커졌죠. 백화점에 겨우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하늘이는 여전히 활짝 웃으면서 어머님, 도착하니 좋으시죠?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올 뻔했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우리 현서이와 결혼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도 쇼핑은 쉽지 않았어요. 최하늘이는 모든 물건에 흠을 잡았고 백화점 직원들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건 좀 별로네. 이런 걸 팔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직원들이 무안해할 만한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최하늘이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저는 일단 참기로 했죠. 최하늘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최하늘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해줘야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하죠. 저렇게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최하늘이의 말을 들으니 이 아이가 우리 현서이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겪은 첫 만남에서부터 이런 불안감을 느끼니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최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옷을 훑어본 뒤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신상이라면서 별로네요. 그냥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하늘이가 솔직한 편인 건 알았지만 이건 솔직을 넘어서 무례한 거잖아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최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차올랐어요. 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웃으며 다른 옷을 추천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다른 스타일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지만 최하늘이는 점원의 말을 끊고 손을 휙 흔들며 말했어요.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볼게요. 어차피 추천해주는 것도 다 별로네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도 참고 미소를 지으며 최하늘이를 쳐다봤지만 최하늘이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까지 덩달아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게 손을 뻗어 최하늘이의 팔을 꽉 잡았어요. 적당히 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최하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해하는 걸 최하늘이도 알지 않았을 리 없는데 최하늘이는 중얼거리며 빠르게 걸었어요. 어머님, 이런 매장에서는 다 그래요. 직원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 돈 내고 사는 건데 제가 고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밝고 친절하게 보였던 최하늘이가 이렇게 냉정한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선택은 자유겠지만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정말 이 아이의 본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우리가 쇼핑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최하늘이는 직원들에게 툭툭 내뱉듯이 말을 건넸어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소재도 별로 같은데 이 디자인이 어떻게 신상이에요? 직원들이 무언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며 말을 끊어버리곤 했죠. 점점 직원들의 말수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최하늘이를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처럼 제가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최하늘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최하늘이가 예물을 몇 가지 골라서 구매하거나 예약을 해두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현서이가 이 아이와 결혼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심리검사를 할 때도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하늘이는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직원들을 막대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최하늘이가 말했던 짜릿하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런 아이가 현서이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현서이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최하늘이는 쇼핑이 끝난 후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쇼핑하는 내내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예물을 고르느라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있고 쇼핑 중에 벌어진 일들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았죠.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최하늘이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적당한 걸 골랐어요. 난 그냥 스테이크나 파스타면 좋겠네. 최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주문을 마쳤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최하늘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샐러드를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니?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최하늘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이거 소스가 왜 이래요? 직원이 당황한 듯 답했어요. 네, 고객님. 그건 샐러드에 들어가는 기본 소스인데요. 불편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시잖아요. 먹기 힘드네요. 다른 걸로 주세요. 직원은 미소를 유지하며 소스를 교체해주겠다고 했지만 최하늘이의 불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고기의 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직원을 불렀죠. 이거 미디엄으로 했는데 너무 익었네요. 다시 해오세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건 과한 것 같았죠.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최하늘이의 모습이 보기 힘들었어요. 쇼핑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최하늘이는 매 순간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파스타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저도 당황하긴 했죠.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누구나 기분이 상할 테니까요. 그런데 최하늘이는 그 상황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뭐야, 이게. 여기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최하늘이는 마치 직원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옆 테이블의 사람들도 우리 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죠. 순간 너무 창피하고 난감했어요.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 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하늘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됐어요. 기분 상해서 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직원은 거듭 사과했지만 최하늘이는 냉정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강인숙 할머니께서는 아드님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들 현서이는 이전에 여자친구를 몇 번 사귀어봤지만 엄마, 난 진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결혼 같은 건 바라지도 말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바꾼 여자가 있다니 대체 어떤 아가씨일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아가씨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현서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그 아가씨, 최하늘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할머니는 첫인상에 매우 만족했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최하늘은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으며 그날의 만남은 나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최하늘의 냉정하고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백화점 쇼핑 중에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음식을 시킬 때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최하늘의 태도를 보며 할머니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소한 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본 뒤 할머니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강인숙 할머니는 현서에게 그동안 최하늘과 함께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서은 처음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최하늘의 그런 성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숙 할머니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강조했죠. 현서이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최하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갈등을 겪었고 결국 현서은 파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최하늘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현서은 힘들어했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강인숙 할머니의 아들을 위한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강인숙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